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은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GST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다소 낯서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이제부터는 염두에 꼭 두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회사 이름에 넣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GST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S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T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어 있었어요. 하루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지 않은 게 눈에 띄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1월, 2월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하더니 주가는 거의 1.5배, 2배 수준까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들이 크게 오르락가려면은 실적이 갑자기 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산업이 나올 때 가장 큰 상승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데 GST는 그게 예전까지는 좀 부재했다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버에 열을 내려주는 액침 냉각이라는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슈 이전에도 실적으로만 놓고 봐도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부담되는 밸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이 주가가 부담되지 않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출액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3천억대 정도 안착을 했고 작년에는 조금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2,500억, 3천억 가까운 매출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500억 수준으로 올라왔고 다시 한번 2024년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수순이니까 500억대 영업이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주가 레벨 수준으로 보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밸류라는 것 볼 수 있죠.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느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스크러버랑 칠러라는 두 개의 장비로 매출을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거나 해가지고 수율이 낮아질 때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한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시점 뭐 반도체 팔 때 공정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 어느 특정한 공정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공정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장비들 세부로 보면은 조금 뭐 시각 공정에 더 사용되는 전자식 칠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업황 전반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장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해당 장비들 모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장비에는 핵심 3개사 벤더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출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탄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뭐 중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TSMC로도 계속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 인텔이라든가 다른 기업으로도 매출을 늘려가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 매출에다가 관련된 장비들의 매출이 조금씩 성장하고 유지되는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도 사실 현재 주가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뭐 20배, 3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GST는 여기에서 액침 냉각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이제 2022년 예전부터 관련된 장비들을 만들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해당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전기 소모에 대한 이슈, 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방에 AI가 많이 가동이 되면은 이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서버는 사실 정말 무시막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HBM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전기 부족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서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보면은 좀 핸드폰만 해도 발열이 확 되면은 성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는 그런 작업도 사실 하기도 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냉각팬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버실 혹시 들어가 분들 계시면 거기는 에어컨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것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좀 공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냉각시키는 것들을 현재까지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를 액체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게 현재 구상되고 있는 이 액침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아예 이렇게 물 속에 넣어가지고 열을 올라오지 않게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소재는 이제 특수한 소재들이 들어가고 정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좀 같이 기대를 하면서 해당 소재들 연구도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규모는 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시장 규모보다 미래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에 이제 공랭식 같은 이런 부분들의 냉각이 사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효율이라든가 보다 더 정교한 그런 냉각을 위해서 액침 냉각이 필요해지고 2040년까지 4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액침 냉각 장비뿐이 아니라 이런 들어가는 이런 액체 등에 대한 시장 규모까지 더해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GST 같은 경우에는 이 액침 냉각 시스템을 좀 만들고 정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공급받아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해당 시장을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건 여태까지 없던 매출이에요. 없던 매출이 새롭게 나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이슈는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GST 같은 경우도 이제 정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막 도입 단계가 아직까지 된 부분도 아니어서 예상 매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 등과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영업이익 500억 나오는 기업이 밸류에이션 15배, 20배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순을 유지하고 소폭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해당 그 액침 냉각 이슈가 더해진다면은 시가총액은 앞으로 7천억, 8천억 나아가서는 1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할 수 있는 점은 최근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경영진에서 주식을 좀 매도하는 이슈도 있었어요. 스톡옵션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는 분들, 뭐 금액단으로는 뭐 한 분 같은 경우에 뭐 3, 4억 이런 정도 금액들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닌 매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단기 조정 좀 나오면은 조정 구간에서는 또 담으면서 또 다시 한번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T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크러버, 칠러 이 두 개 매출이 상당히 탄탄해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도 뭐 이 부분 좀 많이 설명드리기보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물질 같은 걸 정화해 줘야 되니까 해당 장비 역시도 부식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AS 서비스 등을 좀 강점으로도 내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나아가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이런 매출 확대도 지속적으로 좀 점유율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칠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고효율로 사용되는 전자식 칠러 등을 이제 좀 TSMC까지도 또 수주를 받으면서 해당 매출들 계속해서 또 신규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장비 매출을 바탕으로 한 기본 실적은 상당히 탄탄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게 장비주의 좀 보통이죠. 아직까지 확정적인 매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매물명 나오고 있고요. 한 번씩 눌러주는 흐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5만 원 언더 한번 준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더 편하게 담아보면서 상반기 나아가서 하반기까지도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작년처럼 급격하게 좀 꺾인다 그러면은 해당 장비 매출도 통상 업황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좀 주가 다시 한번 좀 지지선을 낮춰야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업황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염려를 덜하니만큼 좀 소외되었던 종목이 관심받고 있는 초창기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에도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나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좀 편하게 챙겨볼 것 있으면 확인하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계속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